이제부터 이제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경우의 수 해서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배우신 거죠. 순열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하나 남았습니다. 조합 하나 남았고, 그럼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들은 거의 다 끝나는데,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자, 경우의 수다 이랬을 때는 경우의 수에서 뭐 개념적으로 크게 배웠던 거 없습니다. 그냥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해서 계산을 조금 간단하게 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맞지? 근데 경우의 수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사건들을 다 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수용도인데, 세는 방식이요. 뒤에 케이스가 똑같을 것 같으면 곱의 법칙으로 적용하고, 케이스가 나뉠 것 같으면 그때 합의 법칙으로 계산해라 했던 게 경우수의 전부였습니다. 맞지?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황별로 조금 기호화를 시켜서 만들어냈던 방식이 뭐였냐면 순열이었죠. 그치? 맞습니까? 순열은 뭐였냐면, 자, 첫 번째, 얘의 흐름 자체가 이랬어요. 자, 기호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치? 기호를 정의를 하고, 두 번째, 기호의 의미 파악을 하신 뒤에 상황적으로 얘가 이게 순열이구나, 이게 지금 순열의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니네가 서로 약속해 나갔던 거죠. 그치? 맨날 잡혀서 몬스터만 그렇게 보고 그죠? 그치? 네. 저렇게 되는데, 그러면 조합도 마찬가지거든요. 조합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머릿속에 오늘부터 기호 정의를 하셔야 되고, 기호의 의미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이 상황에선 조합을 쓰는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이 네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여기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순열할 때 한번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우리 순열의 기호가 이거잖아. NPR. 그치? NPR이었고, 내가 이거를 실제로 경우의 수 계산할 때 많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랬죠. 그냥 얘는 의미 파악하는 거랑 그 다음에 관계식 하나 정도 증명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 그랬지. 얘는 잘 안 써. 답지에는 쓰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곱의 법칙으로 연결해 나가면 된단 말이야, 얘는. 오케이? 그런데 조합은요? 조합은 일단은 먼저 기호 말해줄게요. NC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NCR. 얘는요,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네가 저기 수능 보기 전에 확통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그냥 사실상 그냥 경우의 수는 조합이야. 그냥.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네가 이 경우의 수 단원이라는 게 사실은 조합과 합의 법칙 또는 사칙 연산, 이거를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미리 얘기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할 건데, 일단은 순열이랑 조합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머릿속에 좀 집어넣읍시다. 순열이 이렇게 있고, 자, 순열이라는 게 우리가 말뜻이 뭐였냐면, 기호 정의가 NPR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기호가 NCR 이랬습니다. 그럼 얘는 기호의 의미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NPR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치? 그러면 조합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게 끝입니다. 오케이? 봐봐. 순열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 거의 경우의 수고, 조합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아시겠죠? 그럼 봐봐. 얘는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 뽑아? 그럼 뽑는다 그러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구성을 하는 거죠. 그치?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열을 한다는 건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맞지? 근데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해. 구성만 하는 겁니다. 구성만 한 거. 뽑기만 하는 거야. 순서는 고려 안 해. 오케이? 그래서 이 NCR에서 요 C 있죠, C. 요거. 원래는 뭐 컨비네이션 이러는데 실제로는 영어 그 명령어로는 이겁니다. choose 아니면 choice예요, 이거. 선택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한 뒤에 순서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한 경우의 수를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 두 개는 이제 네가 비교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 지워도 돼? 지워도 되죠?
아, 그 위에다가 요것만 적어 놓으세요. 그 옆에 조합의 수 해가지고 이거 두 개만 좀 적어봐요. 옆에 빈 공간 있잖아요. 여기다 적어. 됐어요? 그럼 잘 봐. 이제 있잖아. 우리가 순열 계산할 때 말이야. 순열 계산할 때, 아, 이거 n개, n-1개, n-2개, 뭐 이렇게 해서 쭉 계산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조합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게 궁금하죠. 그치? 그럼 봐봐. 이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쉽게 해줄게요. 얘가요. 그 아래에다가 예시 들어 넣긴 했는데, 너가 상황을 가정합시다. A, B, C, D라는 4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 문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합과 순열의 상황을 비교를 좀 해볼게요. 조합과 순열의 상황을 비교를 해볼게요. 오케이? 뭐 할 거냐면, 이 서로 다른 4개 중에, 카드 중에서 3개를 뽑는 상황을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3개요. 오케이? 그럼 봐봐. 조합은요, 여기서 3개 뽑겠다 그러는 거는 A, B, C 3개 뽑는 거 맞지? A, B, C. 그 다음에 A, B, D 맞죠? 그 다음에 B, C, D 맞지? 아, 미안. 이거 먼저 하면 안 되지. A, C, D 먼저. A, C, D 맞죠? 그치? 그 다음에 B, C, D잖아. 그리고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건 지금 경우의 수가 이렇게 4가지 나오지. 이거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런데 봐봐. 조합은 그럼 몇 가지야? 아, 4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지금 몇 가지인 상황이야? 4가지인 상황인 거지. 근데 순열은 어떻냐면요. 이렇게 뽑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순서까지 고려하라 그랬지. 그럼 얘는 이 A, B, C가 이렇게 있는 거 말고 이것도 되는 거 다른 거지만 얘는 A, C, B도 다른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다 적을게. 일단 B, A, C, 그 다음에 B, C, A 이렇게 다 다른 거지. 순서를 다 고려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오른쪽에 볼래? 그 밑에 보시면 조합, 순열 그 밑에 보여?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맞지? 그럼 잘 봐. 이거 뭐 한 거냐면 조합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택만 하는 거야. 그치? 선택 또는 구성만 하는 거야. 순열은 선택한 뒤에 순서까지 고려하는 거라 그랬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잘 봐. 조합은 이렇게 선택만 했어. 그런데 얘가 이 3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가 몇 가지야? 3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가? 3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순서 몇 가지 발생해? 3팩, 6가지지. 그래서 이 한 가지당 얘는 순서가 몇 개씩 발생했어? 6개씩 발생했지. 그래서 뭐 한 거야? 곱하기 3팩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아, 그러면 이 얘기지. 지금 봐봐. 조합이라는 건 내가 지금 상황이 이거 어떻냐면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상황이었던 거지. 얘는요? 얘는 어떻냐면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럼 이 관계식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내가 여기다가 뭐 곱해준 거야? 3팩 곱해준 게 얘지. 맞아? 아, 따라서 지금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거냐면 4C3에다가 그 다음에 3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 3팩을 곱해준 게 뭐랑 똑같다? 순열과 똑같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이 과정을 따져보면 얘가 지금 선택한 거고 얘가 지금 뭐 한 거야? 순서를 고려한 거지. 그 3개에 의해서 발생한 순서. 그래서 순열이 뭐라고요? 선택하고 순서를 한 번에 고려하는 계산 방식이라고 했죠. 그치? 맞아? 그럼 이걸 일반화시켜보면 이렇게 했네. 봐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이 R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가 몇 개 있어? R 팩 개 있지. 그치? 일렬로 나열할 때. 이게 뭐랑 똑같겠어? N, P, R과 똑같겠지.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겠죠. 이런 관계.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 빈칸에다가 요것만 좀 적어놔봐. 요거.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럼 이제 너가 경우의 수 계산할 때 R팩을 곱하는 것과 그 다음에 R팩을 나누는 것의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해보셔야겠는데 봐봐. 너 방금 뭐라 그랬냐면 NCR 곱하기 R팩은 NPR이다 이랬잖아. 그치? 그럼 이게 뭐였어요? 선택하고 이게 순서를 고려한 거지. 맞지? 그럼 R팩을 곱하겠다는 이야기는 뭐야? 순서를 고려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맞지? 그럼 거꾸로 잘 봐. NCR은 NPR 나누기 뭐야? R팩이지. 맞아? 그럼 봐봐. 얘는 선택 순서 고려. 얘는 선택이지. 그럼 R팩을 나누겠다는 이야기는 뭐야? 순서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래서 R팩을 곱하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 얘는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이야기고
R팩을 나누겠다는 이야기는 뭐야? 순서를 제거하겠다는 의미죠. 그치? 맞아? 그래서 아래 봐봐. 그럼 이제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이런 거지. 내가 너한테 야 NCR 그럼 계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어. 그럼 너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 자, MPR은 계승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M-R팩분의 M팩이었던 거 기억났나? 기억나지? 그럼 잘 봐. NCR은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MPR에다가 R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를 제거해야 돼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MPR이 뭐였냐면 M-R팩분의 N팩이고 여기다가 R팩을 나눠달라는 이야기니까 얘가 뭐냐면 R팩 곱하기 M-R팩분의 N팩. 이게 뭐야? NCR이지. 그러면 우리가 순열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계승 표현 써가면서 계산하지 않았잖아. 맞지? 그럼 이것도 귀찮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자, 만약에 5C3이야. 오케이?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잘 봐. 원래 같으면 5팩이고 그 다음에 얘가 2팩, 3팩이지. 계승 표현 써주면요. 맞지? 그런데 잘 봐. 그냥 이 2팩 이렇게 여기다 쓸게. 5, 4, 3, 2, 1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그럼 2팩 이렇게 약분되지. 그럼 뭐냐면 얘가 분자는 5, 4, 3이고 분모는 뭐야? 3, 2, 1이지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거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1씩 줄여나가면서 3개를 분자에다 적어주고 분모는 3부터 시작해서 3개를 쭉 일렬로 적어주면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봐봐. 10C1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10부터 시작해서 19 분자 적었지? 분모에는 2,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요게 조합의 계산 방식이야. 오케이? 원래는 이 계승 표현 아셔야겠지. 당연히 아셔야 돼. 이거는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매번 계산할 때마다 이 짓을 할 수는 없잖아. 매번 계산할 때마다 이럴 거야? 이거 계승 표현 8팩, 2팩, 10팩 이렇게 약분. 그럼 2분의 10, 1분의 19 이게 언제 다 이러고 있어. 이거는 계산할 때 이렇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방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계산 방식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아래에다가 요거 적어두시고 그 아래 빈칸 있죠? 거기다 적어주세요. 제 박스예요. 보입니까? 네. 밑줄 하나 치는데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NCR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오케이? 됐죠? NC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NCR이라는 거는 거기 밑에 식 보이죠? MPR이라는 순열의 수에서 R팩을 나눴다? R팩을 나눴다는 건 뭐라고요? 순서를 제거하겠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계승 표현으로 표현해주면 오른쪽 그 아래처럼 그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래 어드바이스 별표요. 너네가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다 보면은 곱하기 R팩을 하고 나누기 R팩을 하는 것들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곱하기 R팩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순서를 R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R팩을 나누겠다는 이야기는 R계의 순서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밑에 어드바이스 밑줄 하나 칠게요. 너네 MPR, NCR 여기서 N은요 서로 다른 N개입니다. 서로 다른 N개 밑줄. 서로 다른 것의 개수입니다. 나중에 똑같은 거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니네가 중복조합이라고 고3 때 배워요. 그럼 봐봐. 요거 있잖아, 요거. 얘가 만약에 내가 문제 상황이 111234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야, 이거 6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 좀 구해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2개 뽑는 거 6시 2 이래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 6이 뭐야? 서로 다른 6개인데 이게 서로 다른 6개야? 아니지.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케이스 나눠야지. 그 아래처럼 1을 1개 뽑을 때, 2개 뽑을 때, 3개 뽑을 때, 1개 뽑을 때 케이스 나눠서 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고 자, 조합의 성질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먼저 적어 놓을게요. NCR은요, NC M-R이랑 같은데 이게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볼 거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써먹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만약에 너한테 99C 95를 구해달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99개에서 95개를 뽑았을 때의 경우의 수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잖아. 근데 아까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99, 98에서 어디까지? 95개 다 써야 되는 거네, 이거. 그럼 뭐야, 4까지 써야 되네?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거 다 쓴 다음에 여기 95, 94 이렇게 해서 다 쓸 거야? 귀찮지. 이거 언제 다 해? 맞아? 얘는 뭐랑 똑같냐면 99C, 95는요. 99에서 95를 뺀 얼마? 4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왜 그런 건데?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1, 2, 3, 4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서 야, 한 개를 뽑아봐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너한테. 한 개를 뽑아봐 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뽑힌 거, 여기가 뽑히지 않은 거라고 볼게요. 그러면 1을 뽑는 경우, 2를 뽑는 경우, 3을 뽑는 경우, 4를 뽑는 경우에서 4C1이니까 얼마? 4가지였겠지. 그런데 이게 말뜻이 뭐랑 똑같냐면 봐봐. 야, 4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봐가 아니고 4개 중에서 뽑지 않을 거 3개를 선택해봐 이거지. 다시 4개 중에서 뽑지 않을 3개를 선택해봐를 해보면 안 뽑힌 게 2, 3, 4지. 그 다음에 얘가 1, 3, 4, 9, 얘는 1, 2, 4, 9, 얘는 1, 2, 3이잖아, 그지? 이 말뜻이 뭐냐면 4개 중에서 뽑을 거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나 4개 중에서 뽑지 않을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어때? 같지, 지금 4가지로. 맞아? 아, 따라서 NCR이란 건 뭐다? NCN-R이랑 똑같구나 라는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합의 수의 성질 보여요? NCR은 NCN-라고 그 박스에 밑줄. 계산 과정에서 많이 이용하시겠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이건 정의합시다. NC0이랑 NCN은요, 계승표현 이용하시면 이거 1입니다, 1. 밑에. 됐고. 다음 페이지 예제 1번, 2번 있습니다. 3번은 지금 못 풀거든요. 집합 아직 안 배우셔서. 그래서 1번, 2번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우리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1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10이죠, 그냥. 그래서 앞으로 뭐 NC1이다 이러면 그냥 얼마입니까? N이죠, N. 맞지? 이거 너무 간단하죠? 아니, 잘 생각해봐. 10개 중에,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 수 몇 가지나 나와? 10가지 안 해, 그냥? 의미상으로도 그렇죠. 서로 다른 n개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 수 몇 가지 나오겠어요? n개 나오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6C는 어떻게 계산될 거냐면 6, 5, 그 다음에 2, 1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그치? 그 얘는 얼마? 15죠. 그치? 50C, 49를 계산해달라고 그랬는데 얘는 50C, 1이랑 똑같죠? 그 얘는 얼마? 50이지,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얘도 15C, 3이랑 똑같죠, 그치? 계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얘는 15, 14, 13이고 3, 2, 1이니까 얘는 5, 7 해서 35에 13 곱하면 105에 350, 455인가? 맞습니까? 네, 455. 맞죠? 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볼게요. 예제 2번. 얘랑 얘랑 같대. 그럼 10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나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같대요. 맞지?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합의 수의 성질에서 NCR은 NCn-R이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럼 잘 봐. 이렇게 2개 더한 거 있지. 이렇게 2개 더한 게 뽑힐 거 안 뽑힐 건데 그거 2개 더한 게 뭐랑 똑같아야 돼? N이랑 같아야 되지. 그럼 잘 봐. 이렇게 2개 더한 게 뭐여야 돼? 10이지. 그럼 R은 얼마겠어요? 6이겠죠, 6. 네, 그래서 얘는 R은 6이네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2개 더한 게 N이니까 N은 얼마? 14겠네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의 기호의 의미와 그 다음에 조합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2가지 이야기는 했습니다. 맞지? 그럼 이제 우리 순열 배웠을 때 떠올려 보면 순열도 마찬가지로 기호 배웠고 기호 계산하는 방식 배웠지. 그 다음 뭐 했어? 상황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막 적용했었지. 단 순열은 계산 과정에서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경우의 수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조합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아, 이런 상황이 조합이구나. 이걸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네가.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건 조합인 상황이네. 이걸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큰 기준은 뭐다? 순서를 한 번에 고려하느냐, 아니냐가 너한테 얘가 조합이네, 아니네가 판단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너한테, 예제 4번 볼게요. 그 아래 예제 4번 보이죠? 문제를 보면서 봅시다. 첫 번째는요,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한 명씩 뽑는 경우. 자, 두 번째에서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관련 없이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대표 2명이요. 오케이? 그럼 잘 봐. 그냥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겠다라는 이야기랑 얘랑은 뭐가 다르냐면, 잘 봐. 이런 느낌이지. 자, 처음에 5명 중에서 처음 뽑힌 애를 반장시키자랑, 오케이? 처음 뽑힌 애를 부반장시키자는 완전히 다른 의미지. 그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5명 중에서 1, 2가 뽑혔어. 1, 2.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1이 반장인 경우, 2가 부반장인 경우, 2가 반장인 경우, 1이 부반장인 경우, 이게 두 개가 뭐야? 다른 거지. 그 얘는 이 순서에 의해서 다른 경우들 아니야? 그 얘는 순서가 존재하는 거네. 순서를 고려해 줘야 되네. 맞지? 근데 대표는 어떻냐면, 얘가 2명을 대표를 뽑으니까 대표인데 1, 2 대표 2, 1 대표 똑같이 이거. 그럼 이거 순서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5명 중에서 2개 뽑고 2명 뽑고 그 2명에 대한 순서를 고려해 줘야 되니까 2팩 곱해 주는 거지. 이렇게. 얘는 5명 중에서 그냥 모아기만 하면 돼. 2명 뽑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 맞아? 그치? 그래서 자격이 똑같은 애들을 여러 명 뽑는 상황은 순서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하면 된다? 조합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어디 갔냐? 됐고. 근데 봐봐. 가끔 이런 애들 있거든요. 쌤, 이거 OP 아닙니까? 맞아. OP 맞는데, OP 맞는데 앞으로 OP가 지금 계산 이거잖아. 선택, 순서 고려. 그치? 근데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선택하고 순서 고려하는 거 과정을 분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열에서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순서만 고려하지. 근데 이제 문제들이 복잡해지면 그 순서들이 되게 복잡해져. 어떻게 고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 안 해. 그래서 순열은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선택하고 순서 고려의 과정을 정확하게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합을 많이 쓰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예제 5번에 1번 보니까 의사 6분 계시고 검사 4명 계시는데 이때 의사 4명, 검사 2명을 뽑으시래. 그치? 맞습니까? 야, 그럼 봐봐. 의사 6명 중에 4명 뽑을 건데 처음 뽑힌 사람, 두 번째 뽑힌 사람, 세 번째 뽑힌 사람, 네 번째 뽑힌 사람에 따라서 뭐 달라져? 달라지는 상황이 아니지. 그냥 4명 뽑기만 하라는 거지. 얘는 뭐야? 6, C, 4잖아. 그지? 맞아요? 얘는요. 검사 4명 중에서 그냥 2명만 뽑아. 그럼 뭐야? 4, C2지. 그럼 요거 하나의 경우당 이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얼마야? 얘가 15고 얘는 6이니까 90까지 나오겠네요. 그치? 그래서 의사 4명과 검사 2명을 선택하고 그 조합하는 경우의 수는 총 90까지가 나올 거다 라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 6명과 검사 4명 중에서 뽑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지. 3명만 뽑을 거야. 근데 뽑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는 잘 봐. 6, C, 3. 이건 뭐야? 의사 6명 중에서 그냥 3명 뽑는 경우의 수지. 그 다음에 검사만 3명 뽑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4, C, 3이지. 잘 봐. 아까 위에 건 곱했잖아. 왜 곱했어?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곱한 거지. 얘는요? 이거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그렇지 않지. 이때는 어때야 돼? 더하셔야지. 그치? 그래서 내가 말했지. 경우의 수는 그냥 이제 앞으로 이거야. 조합과 덧셈, 곱셈, 사칙연산이요. 아시겠죠? 이것만 잘하시면 돼.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하면 얼마냐면 얘가 20이고 얘가 4니까 더해져서 24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래 합의법칙과 고배법칙 밑줄 그 어드바이스 있죠? 그 밑에다 적어놔. 조합 플러스 사칙연산. 경우의 수의 전부입니다. 사실상. 조합 플러스 사칙연산.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방가루 2번에 밑줄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상황이 있죠. 거기 아래 설명은 이제 집합에 대한 이야기고 집합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보지 말고요. 예제 6번에서 문제사항 보면서 바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9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4명.
문제 상황의 첫 번째, 특정한 두 명은 첫 번째랑 두 번째 다른데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는 특정한 두 명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이야기고요.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한 두 명을 반드시 포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럼 봐봐. 그러니까 특정한 두 명이면은 그 두 명이 이제 뽑혀 있어야 되지, 그냥 미리.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두 명에 미리 뽑아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7명이 남았지, 이제. 7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7? C2죠,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 이 아래 봐봐. 특정한 두 명을 모두 포함하지 말래. 그러면 일단 몇 명 남았어? 7명 남았지. 2명 뺐어, 그냥. 7명 중에서 이제 몇 명 더 뽑아야 돼? 몇 명 뽑아야 되는 상황이지, 얘는. 7C4지, 그러면. 맞아? 그래서 뭐 밑줄 하나 치는데 위 어딨냐면, 말 뜻은 어렵겠지만, 첫 번째 줄에 특정한 원소 K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개수는 이 K개를 제외하고, 밑줄. 제외하고 다루는 게 훨씬 편합니다. 즉, 그 아래 예제 6번에다 적어 놓는데, 특정한 원소를 대칭할 말이, 대체할 말이. 원소, 쓸게요, 미안.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얘네를 먼저 우선 제외시켜 놓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외시켜 놓고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특정한 조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우선 고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우의 수 다룰 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제 7번 보면요. 적어도 한번 밑줄 쳐봐요. 적어도. 남자 9명, 여자 5명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3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맞지? 그럼 봐봐. 적어도 1명이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있을 때 남자가 포함되는 걸로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누면 남자가 1명 뽑히는 경우, 2명 뽑히는 경우, 3명 뽑히는 경우 이렇게 나뉘지. 그럼 너한테 적어도 1명이라 그러면 이걸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다고. 그래서 전체에서 뭐 할 거야? 이걸 뺄 거야, 이거. 빵인 거. 전체에서 여자만 3명 뽑히는 경우로 그냥 빼버리면 되지. 맞아? 전체에서 남자가 빵명이 뽑혔다는 이야기는 여자만 뽑혔다는 거잖아. 전체에서 여자만 뽑힌 경우를 빼버리겠다고. 그러면 전체가 14C3인데 거기서 여자만 뽑히는 경우인 5C3을 이렇게 빼겠다고요. 오케이?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는 경우잖아. 그럼 얘는 전체를 이렇게 나눴을 때 남자가 1명, 여자가 2명 이렇게 뽑히던지 아니면 여자가 2명, 남자가 1명 이거밖에 안 돼. 아, 미안.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직접 쓰는 게 편하네. 이거 어떻게 되냐면 남자 1명이니까 9C1, 여자 2명이니까 5C2. 그 다음에 얘는 남자 2명이니까 9C2, 여자 1명이니까 5C1 이렇게 되지, 그치? 이거 2개 모여주시면 되겠어?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1번은 354 나오고 이거 354 2번은 270 나옵니다. 354, 270 됐죠? 네, 다음 페이지요. 앞으로 이제 위에 밑줄 안에 선택 후 나열. 그러니까 선택의 과정과 순서 고려의 과정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너네가 이제 계산을 하실 때. 그 선택의 과정에서 쓰는 게 그냥 바로 조합이고 순서 고려할 때는 그냥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팩토리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좀 간단한 상황 먼저 볼게요. 이제 8번 보시면 영어책이 5권 있고 그 다음에 수학책이 몇 권이야 이거? 5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영어책 2권이랑 얘 2권, 그 다음에 얘 3권을 뽑아, 밑줄 뽑아서, 그러니까 뽑아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지, 맞지? 그럼 뽑아 위에다가는 저거 선택, 꽂는 위에다가 저거 순서 고려하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할 때는 영어책이 앞에 있을 때랑 수학책이 앞에 있을 때랑 다 다를 거 아니야. 아니, 상황을 생각해봐. 2개 골랐고 3개 골랐어. 그 다음에 이제 집어 넣어야 되지. 집어 넣었을 때 영어책이 앞에 있는 거랑 수학책이 앞에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순서 고려하라는 이야기지. 아, 그럼 얘는 내가 영어책 5개 중에서 2권 뽑고 수학책 5개 중에서 5권 중에서 3권 뽑았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야? 구성한 거지. 즉 선택한 거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5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를 이렇게 고려를 해주셔야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이 좀 커. 이거는 얼마냐면 12,000이야. 12,000. 그 다음에 그 아래 예제 9번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고 6명이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있는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이때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래요. 1번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의 수죠.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리 뽑아놔. 오케이? 맞지? 근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5명을 뽑아야 되니까 나머지 4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3명을 더 뽑아야 되지. 5명을 뽑아야 돼.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뽑아놨으니까 이제 3명만 더 뽑으면 되잖아. 그 4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그 5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렬로 세우라며. 일렬로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5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맞습니까? 1번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되고 밑줄 서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지. 그치? 봐봐. 순서 고려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 이제 조건들이 막 붙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잘 봐.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명을 더 뽑아야 되니까 아까 문제 상황이랑 똑같아. 선택은 4, C, 3이지. 그치? 맞지? 근데 아까는 위의 상황은 그냥 뭐냐면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순서 고려가 되게 간단했지. 그냥 5팩토리얼 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때는 이제 순서 고려가 어때? 조금 어려워지지. 조금. 어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어떠라고요? 이웃하래매. 맞아? 그러면 이 이웃하니까 한 묶음 취급하고 이제 몇 명 있는 거야? 4명 있는 거지.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그 다음 묶음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이게 지금 순서지. 그래서 여기는 순서가 4팩, 2팩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봐봐. 순서 고려가 이런 거는 그냥 예제 수준이니까 바로 되지. 근데 이제 문제들이 어떻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제 순서 고려를 되게 어렵게 내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선택하고 순서 고려하는 거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구하실 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요거 습관 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처음에 막 기본적인 문제들을 막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그냥 뭐 4P3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나 경우수 못 하겠는데? 순열적 못 하겠는데? 이 소리가 바로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거가 예제 9번에 1번은 얘가 얼마냐면 480이고요. 계산해 보시면 480, 얘는 192입니다. 192. 됐죠? 네. 다 왔어. 조금만 힘내. 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어떤 상황이 똑같냐면 그 리그전 경우의 수 있죠. 그치? 리그전 경우의 수 돼 있는데 그 옆에다 적어놔요. 악수하는 횟수.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으로 만드는 직선의 개수.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뭐 어떤 상황이냐면 당사자 둘 뽑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당사자 2개를 당사자라고 하면 사람 같은데 그냥 2개를
선택하는 경우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리그전이라는 건 뭐야? 리그전이라는 건 여러 개의 팀이 있을 때 두 팀이 붙지. 두 팀이 붙잖아. 그럼 두 팀이 붙을 때 경기하는 횟수가 궁금했던 거지. 악수도 마찬가지로 n명이 있을 때 악수를 막 3명이서 하니? 아니지, 2명이서 하지. 그럼 2명을 악수할 2사람 뽑는 경우의 수지. 얘는 원 위에 점으로 만든 직선의 개수는 직선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점 n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지. 다 뭐냐면 그냥 NC이지, 이거 다. 리그전의 개수는 n개의 팀 중에서 경기할 2팀 뽑는 경우의 수고, 악수한 횟수는 n명 중에서 악수할 2명 뽑는 경우의 수고, 직선의 개수는 n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 뽑는 경우의 수지. 다 똑같이 NC이잖아. 똑같은 상황이라고, 문제 상황이. 맞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 있냐? 그 예제 10번 있죠? 예제 10번. 예제 10번 1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개의 프로축구팀이 다른 모든 팀과 각각 2번씩 경기를 치른대. 그치? 2번이야? 그러면은 원래는 그냥 한 번씩 경기하는 횟수는 6시 아니야? 한 번씩 경기하는 횟수는 6시이지. 맞나요? 그런데 몇 번씩 경기를 하라고요? 2번씩 하라면서.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럼 경기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30회겠죠, 30회. 맞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6팀이 있어. 오케이? 그냥 리그전 경기한다는 거 이런 느낌이거든? 6팀이 있는데 한 팀당 몇 번씩 경기해? 나 빼고 다른 팀이랑 한 번씩 다 경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팀당 몇 번씩 경기해? 5번이지. 아, 그러면 6팀이 5번씩 경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리그전인 경우에는 홈, 어웨이 이렇게 있을 때, 아, 이거 안 되지. 미안.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붙었어. 일본이랑 한국이랑 붙었어. 두 개 다른 거야, 리그전? 같은 거지. 그럼 뭐야? 2배가 뻥튀기 돼 있잖아. 그럼 뭐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되지. 순서 제거해줘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그럼 얘는 뭐야? 6시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2번씩 경기하려면 2번씩. 그럼 한 번씩 경기하는 건 6시2였는데 2번씩 경기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준 거지, 이렇게. 알겠어요? 우리나라 야구팀 몇 팀 있냐? 프로야구팀 알아요? 10팀 있어? 몇 번씩 경기해? 아니, 야구는 근데 뭐 맨날 하던데? 몇 번씩 경기해요? 알아요? 4번씩 경기하는 거 아니야? 보통 시즌 한 40경기, 50경기 하죠? 4번씩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럼 10시에다가, 그치? 4번씩 경기 되니까 얼마? 4.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야구 경기 수는 이거겠지, 그치? 맞습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악수하죠, 악수.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그런데 나머지 정상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하래.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 그치? 4명 중에서 악수할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악수를 한 총 횟수랑 똑같지.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45라면서, 맞아? 그럼 얘는 21분의 n-1이 45였다는 이야기니까 n 곱하기 n-1이 얼마? 90 이렇게 나오지, 그치? 따라서 n은 얼마? 10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10명 있던 거죠, 10명.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진 별 별표요. 별표 지워도 되죠? 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순서가 정해진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건 말뜻이 뭐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순서는 그냥 한 가지다 라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 2, 3, 4, 5, 6, 7 이렇게 있대. 오케이?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크기 순으로 나열해달래? 야, 크기 순으로 나열해달라는 이야기는 순서가 네 멋대로 막 바꾸면 돼? 안 되지. 순서가 뭐한 상황이야?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 그럼 잘 봐. 7개 중에 3개 뽑아. 선택했지. 그 다음에 너 뭐 해야 돼? 순서 고려해야 되는데 순서가 몇 가지인 거야? 순서가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잖아.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너가 뭐 3, 5, 6 뽑았어. 오케이? 그러면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6, 5, 3 이거 아니야? 그냥? 크기 순이니까. 맞아? 그러면은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순서 고려하는 게 한 가지.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순서가 정해진 배열 있잖아. 그 밑에다가 순서 한 가지 적어놔요. 순서 한 가지. 그리고 밑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 아래 밑줄. 순서는 정해져 있으므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위에 그냥 NCR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곱하기 1 적어놔요. 곱하기 1. 정해진 순서 한 가지. 곱하기 1. 됐습니까? 그 아래 얘 2번은 지워. 너 지금 못 봐, 이거. 아직 저 집합을 몰라서. 근데 얘 1번 봐봐, 얘 1번. 얘 1번 5개 중에서 3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릿수가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그런데 자릿수가 이렇게 되게끔 해서 이걸 만드는 경우의 수가 뭐야 이거지, 그치? 얼마야 이거잖아. 그럼 5개 중에서 3개 뽑았어. 근데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냥 한 가지 이거지, 그치? 뽑기만. 자, 볼게요. 예제 7번 보면 6개 중에서 3개 뽑을 거야. 중복 가능하게 해서 3개 뽑을 건데, 그렇게 3개 뽑아서 3자리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근데 3자리 만들 건데 순서가 정해져 있긴 한데 순서가 한 가지가 아니지. 이거가 얘가 부등식이 포함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 이 부등식이 포함하는 의미가 첫 번째 A랑 B랑 C의 대소관계가 이렇다는 거, 이걸 첫 번째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치? 두 번째는 A랑 B랑 같고 이거지. 지금 이 말뜻이 뭐야? 크거나 같다잖아.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큰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6개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아. A, B, C, 그치? 그죠? 3개를 뽑고 나서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한 가지지, 이렇게 그냥. 맞아? 그 다음 얘는 A랑 B랑 같다니까? 그럼 같은 거니까 A랑 B는 그냥 같은 거 취급해. 그럼 몇 개만 뽑으면 돼, 6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되지. 6, C이겠지, 그치? 그리고 얘네가 이제 순서가 결정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너가 4, 6을 뽑았으면 얘는 4, 4, 6 이거잖아, 그냥. 여지 없이 그냥 이거잖아. 네가 순서를 네 멋대로 나열할 수 있어, 이거? 안 되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야? 곱하기 1이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 20이고, 계산해보시면 얘는 15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각각 따로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그 얘는 얼마? 35가지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입장 정리 그건 뭐 됐고요. 다음 이거는 나오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4번 함수의 개수 지우세요. 어차피 너 못 봐요, 이거. 네, 지우시고 함수를 배운 다음에 해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에 조합을 이용한 분할과 분배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3개요. 네. 걔는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근데 우리 몇 분에 쳐요? 라센이랑 개념 원리가 둘 다 숙제로 전부 다 나가야 돼서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오케이? 한번 끊겠습니다. 네. 라센 피세요. 어디냐면 1236번, 그 다음에 1240번. 일단 요거 계승편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거 좀 같이 보겠습니다. (1236번) 볼게요. MPR이 210이고요. NCR이 35래요. 맞지? 그럼 이 말 뜻은 뭐냐면 NCR에다가 R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 R팩까지를 고려했더니 그게 뭐야? MPR이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요? 35고 R팩이고 얘가 얼마? 210이지 지금. 맞습니까? 그럼 R팩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6이었단 이야기네. 그러니까 R 팩이 6이니까 R은 얼마? R은 3이겠지, 그지? R은 3인 거 구했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럼 여기서 NC3이 얼마란 이야기야? 35란 이야기지, 그지? 아니면 여기서 NP3이 210이란 이야기잖아. 네가 편한 거 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할 때가 얘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N-1, N-2가 210인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210을 내가 소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765래요. 765 이런 식으로 연속된 걸로 해보면요. 765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예. 계산하시고 그럼 얼마냐면 N이 7이고 R이 3이니까 합은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오케이? 예. 그 다음에 1240번 볼게요. 이렇게 별표 하시고요. 얘는 교과서에 절대 안 빠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관계식이요.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그치? 그럼 이 관계식을요. 그냥 계승표현으로 짜르륵 해서 그냥 너가 증명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얘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해석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은 그냥 계승표현으로 이거를 증명 좀 해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통 이용하는 게 아까 이거였지. 그 NCR이라는 게 계승표현으로 써주면 n-r 팩분의 m 팩 이게 순열인데 거기다가 뭐 하라고요? 순서를 제거해줘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 그대로 갈 건데 얘가 좌변은 r 팩 곱하기 m-r 팩분의 m 팩이고요. 우변은 얘랑 얘가 정리 좀 해보면 r 팩 그 다음에 m-r-1 팩분의 m-1 팩이고 얘 오른쪽에 있는 놈은 m-r 팩 곱하기 r-1 팩분의 m-1 팩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그 오른쪽에 봐봐. 거기 빈칸에 가가 들어갈 게 뭐야? 가가 이거죠. 이게 가네.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나가 이거네요. 얘가 나. 맞아요? 그럼 얘 지금 두 개를 봐봐. 분수꼴이니까 이거 두 개 뭐 해야겠어? 통분해야지 이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 하나만 곱해주면 얘가 되냐면 m-r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m-r 곱하고 m-r 곱하고 통분할 거고 여기다가는 r-1에다가 r-1팩에다가 r 하나만 곱하면 되니까 r 하나 곱하고 r 하나 곱해서 지금 더하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r팩 곱하기 m-r 팩분의 얘가 m-1 팩 곱하기 m-r 요거고요. 그럼 플러스 얘는 r 팩 곱하기 m-r 팩분의 r 곱하기 m-1 팩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거 분자만 봐봐. 분자 이렇게 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m-1 팩으로 묶여서 m-r 더하기 r이니까 n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뭐랑 똑같아? m 팩이랑 똑같지? 맞아? 그러면 우변의 그러니까 다 정리해보니까 r팩 곱하기 m-r 팩분의 n팩이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지? 이게 지금 증명한 거야. 계승표현 이용해서. 맞지? 네. 그래서 가는 이거고 나는 이거고 다는 뭐냐면 뭐야 다는 mr팩 여기 m-1팩이죠. m-1팩 n 곱하기 m-1팩 다가 맞죠? 요거 증명한 건데 요거는 이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네. 그런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말로 해석을 해볼게. 이거 지운다? 지워 되죠? 한번 봐봐. 요게 성립하는 게 해석을 해보면요 요거 자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n명 중에서 대표 R명을 뽑는 상황이라고 하자고. 대표 R명. 오케이? 그런데 한 명을 기준으로 볼게. 이 n명 중에 만약에 지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우가. 그럼 봐봐. 지우 기준으로 지우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와 반드시 뽑히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 전체 경우의 수는. 맞아? 그럼 봐봐. 내가 n명 중에서 대표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지우를 기준으로 지우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는 제 미리 하나 뽑아 놓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n-1명 중에서 r-1명만 더 뽑으면 되지. 그다음 지우가 반드시 안 뽑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n-1명 중에서 r명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이 두 가지 합이랑 같겠어 안 같겠어? 같겠지. 한 명 기준으로 쪼갠 거야. 반드시 뽑히는 거, 안 뽑히는 거. 다시 반드시 뽑히는 거, 안 뽑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해석이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말뜻 해석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얼핏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아까 이거 그 계승표현 증명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거든요, 이거는 보통.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점검해 두시고. 별표입니다, 이거. 1240번.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45번 별표요. 124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봅시다. 자, 9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을 겁니다. 3장을 뽑아. 그럼 9C3이죠, 그냥. 그치?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제한 조건 달라붙었습니다. 어떤 제한 조건이냐면 그 3장의 합이 얼마야 된다고요? 홀수랍니다, 홀수. 맞지? 그럼 홀수 짝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봐봐. 1, 3, 5. 홀수 3개 더했죠? 그럼 이거 뭐야? 홀수잖아. 맞지? 홀수 3개는 홀수네 이거지. 홀은 홀수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만약에 1, 3, 4야. 그럼 홀 짝은 뭐야? 짝수지 이거. 아이고. 짝수잖아. 그 다음에 1, 2, 4야. 그럼 홀 짝짝이지. 맞아? 홀 짝짝은 더해봤더니 뭐야? 홀수잖아. 맞지?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이거 3개 더했을 때 홀수이려면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되네 이거지, 그치?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되네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홀수가 5개 있고 1부터 9까지니까 짝수는 4개 있죠? 맞아요? 그러면 3개 뽑아가지고 더해서 홀수인 경우는 홀수가 몇 개 뽑히는 경우? 한 3개 뽑히는 경우 이거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짝수는 몇 개 뽑혀야 돼? 4C 0이죠, 이렇게. 이러면 일단 홀수지, 이거. 이렇게 뽑아놓으면. 맞아요? 그 순서고로 할 거 없잖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얘는요. 홀수 하나 뽑아. 그럼 이제 짝수 몇 개 뽑아야 돼? 2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뭐야? 4, C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가 끝이네요. 그럼 2개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네. 얘는 얼마냐면 10이고, 얘는 얼마냐면 30. 요거니까 더하면 40. 40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244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1244번. 일주일에 운동계획 세우려고 하는데 요가는 3일 해야 되고 조깅은 3일 해야 되고 또 나머지 하루는 줄넘기 아니면 수영을 한답니다. 맞지? 그럼 7일이 있는데요. 7일 중에서 요가를 할 3개를 뽑을게요. 그럼 그게 뭐야? 7, C3이지. 요가니까 얘는 순서가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일단 7C3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깅이야. 그럼 조깅할 날이 이제 몇 번 남았어? 총 4번 남았는데 그 중에서 3개 뽑으면 되지. 그럼 조깅할 날을 이렇게 뽑았다고 할게. 그럼 그게 뭐야? 4, C3이지. 맞아? 그럼 하루 남았잖아, 하루. 하루 남았는데 이 하루에는 줄넘기 아니면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지. 곱하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앞에 거 이건 얼마냐면 35고 얘는 4고 얘는 2잖아, 그지? 얼마? 28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아요? 이 조합 배우면요 이것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너네 혹시 로또 알아요? 로또? 복권이 41번부터 45번까지 있잖아요, 그치? 1번부터 45번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6개 뽑아서 6개 맞아야 되지. 그럼 당첨될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45개 중에서 네가 몇 개를 뽑아? 기분 좋게 6개 뽑았지, 그치? 맞지? 그럼 전체 경우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중에 단 하나가 1등 당첨이지. 이렇게 된다고, 계산이.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45, 44, 43, 42, 41, 40 하고 6, 5, 4, 3, 2, 1 요거 계산해줘야 되지, 그치?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 800만 분의 1인가? 816만 분의 1인가?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816만 분의 1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 너네 한 600ml 들어가는 컵 있죠? 거기에 모래를 가득 넣어. 아주 고운 입자의 모래를 가득 넣어.
그 모래 하나에다가 검은색 칠해놔. 그래놓고 막 이렇게 섞다가 하나 딱 뽑았을 때 그 뽑힐 확률이래요. 그리고 비 많이 오는 날 우리나라는 천둥번개 잘 안 치는데 천둥번개 좀 치는 날에 산 중턱을 걷다가 벼락을 맞을 확률이 82만 분의 1인가? 뭐 그렇대요. 어떤 뭐 특정한 조건을. 야, 그럼 82만 분의 1이면은 로또를 맞을 확률보다 10배나 높네, 그지? 로또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예, 혹시 뭐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더라고요. 나도 매주 5천원씩 사는데 기분 좋게. 예. 하여튼 됐고요. 그래서 얘는 답이 5번이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와서 1250번 보겠습니다. 얘는 너무 쉽다. 볼게요. 아이스크림 8종류 있답니다. 그치? 녹차 맛, 딸기 맛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 선택할 건데 5가지를 선택할 거래. 아이스크림 맛을. 그런데 녹차나 딸기는 단 하나만 선택하라 그랬지. 하나만. 2개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실제로 너 녹차 선택도 안 하긴 할 건데, 그치? 네. 어쨌든 이런데 봐봐. 그럼 녹차랑 딸기 중에서 하나는 일단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뭐야? 2개 중에서 하나. 이 시일이죠, 그치? 얘네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중에서 몇 개를 더 선택을 해야 돼? 이 6가지 맛 중에서 몇 가지를 더 선택을 해야 돼? 5가지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미 하나 선택해놨지. 그치? 몇 가지를 더 선택해야 돼? 4가지 그래. 그럼 뭐야? 6, C, 4지, 그치? 그렇게 하나도 없죠? 얼마냐면은 2 곱하기 6C4 또 계산하고 있지 말고 이거 뭐랑 똑같다고요? 6? C2랑 같죠? 6C는 얼마? 15, 그렇지. 오. 얘는 얼마? 30까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리고 앞으로 와서요 1246번 하나만 할게요. 1246번 1246번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그치? A, B, C를 선출하지 말래요. 맞아? 그럼 A, B, C는 애초에 후보에서도 제외시켜.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7명 남았지. 7명 중에 몇 명을 뽑으면 돼? 5명 뽑으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7, C5인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7, C2랑 같죠, 그치? 얘는 뭐야? 21이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